안녕하세요, 부처티처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는데요. 지식을 얻고자 제 채널에 들어와서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분 이상 있다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지식을 얻으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키보드를 이제 오늘 완성 지어 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소프트 엣지 잡는 방법, 그리고 UV를 간단하게 피는 방법과 간단한 렌더링을 통해서 키보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번에 저장했던 이 키보드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 엣지부터 말씀드릴 건데, 우선 소프트 엣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본 큐브 도형을 꺼내 보시고요. 이 큐브 도형이 1번 모드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3번을 누르면 이렇게 스피어처럼 바뀌잖아요. 3번은 이 सब디비전 모드라고 해서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면수를 실제로 제가 엣지를 추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3번인 상태에서는 실제로 면이 늘어난 것처럼 인식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건데요. 근데 이 3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을 그대로 두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이렇게 면 두 개만 남겨보면요, 3번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곡선을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엣지를 그대로 각을 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양쪽에 이 엣지를 서포팅 해주는 최소 두 줄, 양쪽에 하나하나씩 해서 두 줄의 엣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티컷으로 이렇게 일단 두 줄을 양쪽에 추가시켜 본 다음에 3번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깨지가 않고, 이 엣지의 위치는 1번, 3번 눌러봐도 그 자리에 있죠. 근데 대신에 서포팅하는 이 엣지가 대신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멀어지지만, 내가 각 잡고 싶은 엣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벽하게 평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 기역자 꺾인 부분인데, 3번을 딱 누르면 여기 제가 각을 잡아주고자 한 이쪽이 위치가 살짝 그래도 내려가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수평이 아니고 살짝 곡선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곡선이면 여기는 수평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완벽하게 평평하게 두고 싶다 그러면 엣지를 한 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줄씩, 이번엔 좀 너무 가깝지 않게 한 줄씩 양쪽에 추가를 시켜주면요, 3번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각진 부분은 좀 더 곡선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쪽 페이스까지는 완벽하게 수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엣지를 더 날카롭게 하고 싶다, 지금 봐도요, 이렇게 봐도 충분히 각져 있죠. 근데 여기서 더 각지게 하고 싶으면 엣지를 더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시켜주시고, 이제 3번을 눌러보면 이쪽 버텍스를 가까이 보면요, 3번인 상태인데도 3번 모드인데도 그렇게 곡선이 크지가 않죠.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프트 엣지는 내가 각을 잡아주고 싶은 엣지 양쪽에 최소 한 줄씩, 그래서 총 두 줄이 추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 부분을 각 잡아줄 때 좋은 툴 중 하나가 베벨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벨은 이 에딧 메쉬의 베벨, 얘는 단축키도 컨트롤 B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큐브와 베벨을 준 큐브를 비교해보면, 베벨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세그먼트가 1, 그리고 프랙션이 0.5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엣지를 몇 줄을 추가시켜줄 거냐 인데요. 세그먼트를 2개를 주면 내가 원했던 엣지 양쪽에 엣지가 한 줄씩 생깁니다. 그리고 프랙션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그 엣지와 엣지 사이의 거리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수치가 0.1보다 더 낮게 0.01 해주면 더 좁게 됐죠. 그럼 이제 얘들 2개를 잡고 3번을 눌러보면 이 큐브는 각이 져 있고요. 얘는 스피어로 형태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각을 잡아주고 싶은 엣지에 양쪽의 엣지를 추가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판을 만들 때는 이미 서포트 엣지를 다 줬기 때문에 3번, 1번 눌러봐도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뒷판 같은 경우는요, 얘만 아이솔레이트로 봐서 이 뒷판은 이제 3번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완전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을 잡아줄 엣지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베벨을 주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우선은 각 잡아줄 엣지란 뭐냐,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각진 부분들 혹은 각 져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의 엣지들을 다 잡아주시는데요. 엣지 모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잡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베벨 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벨을 주기 위해서 엣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루핑으로 잡거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 Use Constraint이라고 있습니다. 이를 눌러보시면 우선은 아무것도 밑에 뜨는 게 없는데 엣지 모드를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옵션이 뜨죠. 그리고 지오메트리 안에 각도로 엣지를 잡아주는 앵글에 들어와서 저는 미리 이렇게 50에 150 설정해놨는데 최소 50도에서 150도 그 사이에 있는 그 엣지들을 잡아주는 건데요. 액티브를 딱 눌러주면 지금은 변화가 없는데요. 왜냐면 지금 nothing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All Next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액티브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각이 져야 되는 엣지들만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값이 min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이렇게 잡히면 안 될 엣지들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히면 이 min 값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각을 주고 싶은 엣지만 다 잡아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옵션 안에 있는 엣지들만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엣지도 잡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그냥 닫아버리고 하면 안 잡히죠. 근데 여기서 Close and Reset 눌러주신 다음에 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두 개, 몇 개가 안 잡혔거나 더 잡혔을 때는 Close and Reset으로 닫아주신 다음에 걔들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각 잡아줄 엣지들이 다 잡혔으니까 여기서 Ctrl B 눌러서 베벨을 주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다 같이 잡았을 때 베벨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특정 부분들만 따로 잡아서 베벨을 주시거나 아니면 엣지를 손으로 직접 추가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기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가 한 줄밖에 추가 안 됐죠. 그럼 프랙션을 2개, 프랙션이 아니라 세그먼트를 2개, 프랙션을 0.1 정도로 두면 엣지 사이가 가까이 붙으면서 각이 잡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두고 3번을 딱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각 져야 될 부분들이 다 각이 잘 져 있죠. 근데 가끔 이렇게 이상하게 된 애들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처음에 해결 방법은 머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눌러도 이렇게 해결이 안되면 이 페이스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해결됐죠. 그래서 이렇게 각져야 될 부분들만 각이 다 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 페이스가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얘가 자세히 보시면 육각면인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육각 페이스는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중간에 멀티컷으로 이렇게 버텍스끼리 연결만 시켜주면 이렇게 상악면이 됐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엣지를 긋는 거는 평평한 곳에서나 이렇게 그으시고요. 만약 꺾인 곳에서 이렇게 하면 음영이 이상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꺾인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중간에 엣지를 먼저 하나 추가를 시킨 다음에 한 이쯤에서 끊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는 다시 지워버리고 여기서 엣지를 여기 가운데다가 쭉 한번 추가를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멀티컷으로 추가를 시키려고 딱 봤는데 여기서 끊기죠. 이렇게 끊기는 이유는요, 그게 다각형 혹은 삼각형 부분에서는요 엣지가 가다가 끊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엣지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추가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럴 때는 이제 언더 눌러서요, 언더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뭐 탑뷰로 가신 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억지로 잘라주는 것도 멀티컷의 기능인데요, 이 모델링 밖에서 클릭 드래그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줄이 그어지잖아요. 여기서 클릭을 딱 떼주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그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졌으니까 얘 위치만 좀 옮겨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 엣지는 지금 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엣지 루핑들은 조금 더 가운데로 옮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밑에 부분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멀티컷 툴로 버텍스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 상악면 됐죠. 네, 그리고 이 위에도 보시면 여기는 이 페이스는 위에 4개 밑에 4개에서 총 8각면인데요 8각면 같은 경우는 얘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선택이 안되면 노란 점이 아니라 파란 점이나 하얀 점을 뜨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네, 이렇게 연결시키면 일단은 다 상악면이 되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여기에 이 중심 쪽에도 이렇게 생긴 엣지 하나를 그어줄게요. 그래서 저쪽까지 가야 되니까 또 탑뷰로 가서 멀티컷 툴을 활용시킨 다음에 그냥 모델링 밖에서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시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냅이 돼요. 그러면 엣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좀 중심 쪽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이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다 상악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같이 껴있는 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엣지를 다 하나씩 추가시켜 줄 건데요, 탑뷰로 와서 여기도 멀티컷 툴을 활용시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엣지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히 중간에 놓고요. 그리고 버텍스를 클릭 했는데 이렇게 파란 점이 나오면 엣지가 클릭된 거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버텍스 클릭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엣지 루핑을 하려고 보면 끊기죠. 여기가 다각형이라서. 그러면 여기도 이제 탑뷰 와서 이 중간 부분을 드래그해서 엣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 엣지 루핑도 마찬가지로 지워줄게요. 여기를 지워주고 여기 지워주는 이유는 나중에 곧 나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잡고 지워줄게요. 그래서 엣지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 하시면 안되고요, 꼭 시프트 우클릭해서 딜리트 엣지나 아니면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래야 버텍스가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엣지 루핑도 마찬가지로 좀 중간쯤에 놔주고요. 그리고 멀티컷 툴로 버텍스 클릭, 버텍스 클릭, 버텍스 클릭, 엔터 하면 저기도 다 해결됐죠. 그래서 1번, 3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사각면이 된 게 확인되죠. 위에랑 밑에랑.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여기도 가운데 엣지를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좀 중간에 둔 다음에 멀티컷 툴로 버텍스 3개 클릭 엔터, 버텍스 3개 클릭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옆부분도 모델링 밖에서 클릭 드래그 하고요. 여기다 할게요. 하는 김에 미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해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엣지 루핑은 가운데 점에 좀 맞추고, 그 다음에 멀티컷 툴로 버텍스 3개 클릭, 밑에 부분도 버텍스를 3개. 이렇게 하얀 점은 면해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요. 방법은 계속 똑같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X자로 이렇게 엣지를 그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끼리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엣지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엣지 루핑을 좀 가운데쯤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다각형 정리해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밑에만 남았네요. 여기도 이미 엣지가 그어져 있으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버텍스 클릭, 버텍스 클릭, 버텍스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얀 점이 있으면 꼭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다 됐고, 이제 키보드 부분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저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키보드 부분도 이미 그어져 있는 엣지 쪽에다가 클릭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버텍스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다 사각면이 되긴 하는데, 여기도 이 가운데 부분에 엣지 하나 그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준 엣지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모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런 토폴로지가 이것보다 뭐 찾아보면 더 이쁜 토폴로지도 있겠지만 여기는 좀 벌어졌네요. 벌어진 게 아니었군요. 더 이쁜 토폴로지도
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모든 면은 다 사각면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서리 부분, 모서리는 왜 이렇게도 안되냐, 제가 여기는 이 부분은 지금 엣지가 그어졌잖아요. 3번 눌러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저는 이 각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 각을 다 지워버릴 건데, 여기는 동그랗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엣지를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버텍스가 날아가면서 절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지우기 전에 멀티컷으로 여기랑 밑에랑 추가시켜주고 나서 다시 엣지 잡고 지워볼게요. 그럼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끊겨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3번 눌러보면 여기 각은 사라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 깔끔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삼각매 2개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이 밑에는 어차피 평평하기 때문에 얘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 위에도 문제없이 엣지가 이렇게 쭉 흘러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쪽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엣지가 잡히지가 않아서 각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엣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중간 부분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엣지를 긋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엣지를 그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됐죠. 그럼 이제 얘는 다 사각면으로 되어 있는 3번 눌렀을 때 형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키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3번이고 오른쪽이 1번인데 두 개 차이가 없죠. 왼쪽이 3번이 눌려있기 때문에 더 쉐입이 부드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1번 모드면 좀 각져 있죠. 그래서 3번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3번 눌러보면 1번일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리하면 되죠.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엣지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키보드를 불러올게요. 이제 모델링은 있고, 텍스처는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요. 제 블로그에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넣기 위해서 UV가 필요한데, UV를 일단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어떻게 피는지 영상을 따로 올릴 건데, 그 전에 오늘은 일단은 맛보기로 간단하게 피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UV 메뉴에 플래너라고 있어요. 이 플래너에 옵션을 들어가 주세요. 옵션을 들어가 보면 여기 기본 세팅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어떤 걸 체크해 줘야 되느냐, 일단은 XYZ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Keep Image with Sight Ratio, 이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XYZ는 뭐라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축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줄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키보드가 가장 넓게 보이는 거는 당연히 위에서 쳐다보는 Y축이겠죠. 그래서 이 Y-axis를 체크하고, Y-axis를 체크하시고 Keep Image with Sight Ratio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보드를 다 선택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그럼 뭔가 이렇게 네모난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히스토리 한번 날리고 UV 에디터를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Y축에서 사진을 찍었듯이,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UV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릴 텍스처가 뭐냐, 바로 이거랑 이건데요. 얘는 이 베이스 컬러에 들어갈 거고요, 얘는 에미션 웨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컬러에 들어갈 텍스처와 에미션 웨이트에 들어갈 텍스처가 일단 위치는 같잖아요. 색깔은 둘 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 텍스처를 적용을 시키고 이 텍스처 위치에 맞춰서 키보드의 UV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텍스처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 UV 에디터는 그대로 올려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텍스처를 넣어주기 전에는요, 우선 재질이 들어가야 돼요. 전체를 잡고 우클릭해서 Assign New Material에서 아놀드 쉐이더 쪽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는 아놀드 렌더러의 기본 재질인데요. 만약에 우클릭했는데 아놀드 탭이 없으면 윈도우의 세팅 앤 프리퍼런스에 플러그인 매니저, 이 안에는 마야에서 원래 있던 기능인데 안 보이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매니저를 열어서 MTOA 라고 쳐보시면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무조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재질을 적용을 시키면 오른쪽에 바로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열리면서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에 있는 컬러에다가 그 컬러 맵을 넣을 거고요, 에미션 웨이트에다가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에미스 텍스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텍스처를 넣기 위해서는 이 컬러 오른쪽에 있는 체커 패턴 박스가 있어요. 저는 이걸 체커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 체커 박스를 클릭을 딱 하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렌더 노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텍스처 파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파일 로드를 클릭, 그리고 이 파일 로드 안에 어떤 텍스처를 넣을 것인가, 이 폴더명을 눌러서 선택을 해줄게요. 폴더명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소스 이미지 폴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강의로 올렸던 프로젝트 폴더, 프로젝트 파일은 꼭 만드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키보드 디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오픈 눌러주시면 이제 들어갔고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6번을 안 눌러서 그래요. 6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맞지가 않죠, 뭔가. 그래서 이거를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고 UV 에디터를 열어서 UV가 안 보이면 F나 A 눌러보시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이 UV 에디터도 4, 5, 6, 7 눌러보시면 다 다른데, 만약에 저처럼 그냥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만 보고 싶다 하면 4번 누르시면 되고요. 텍스처가 안 보인다 그러면 6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얗게 보인다 그러면 7번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요, 우클릭해서 UV 모드 들어가서 전체를 들어가고, 지금은 좀 면이 많아서 UV 말고 페이스로 잡을게요. 페이스로 잡아준 다음에 가까이 가서 좀 볼게요. 여기서 스케일 툴로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가면서, 아마 전체 잡고 스케일을 줄이시면, 네, 제가 이 이미지 플랜에 맞춰서 한 텍스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위치가 적당히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른 게 있으면 이 모델링만 잡으시고요, F 누르신 다음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 잘 보이죠. 여기서 UV 쉘 모드로 클릭해 보시면 한 번에 잡히는데,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틀려 있을 때 움직이면 바로 보이죠. 이렇게 위치를 잘 놔주시고 돌아보면서 조금 밀려 있는 게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뭐 물론 조금씩 위치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럴 때는 이렇게 위치만 좀 옮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위치가 잘 맞죠. 그리고 이 윗라인들도 좀 붙어 있는데 얘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조금만 올려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내 입맛대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UV는 원래는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그냥 느낌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나중에 올리는 UV 강의 영상 꼭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 다 맞춰서 텍스처 넣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스페큘러가 좀 이렇게 져 있는데, 스페큘러가 일단 이거는 렌더링 걸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베이스에 있는 컬러는 됐고, 에미션은 얘는 뭐 하는 거냐, 올리면 형광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웨이트는 이 형광물질이 섞이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1이면 100% 형광물질로 되는 거고요. 네, 뭐 중간 정도로 두면 중간 정도만 빛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형광물질은 빛은 아니니까 네, 주변을 크게 밝혀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 에미션 넣기 전에 렌더링 한번 간단하게 걸어보기 위해서 우선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는 라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라이트를 아놀드 탭에 라이트에 에어리어 라이트,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위로 쭉 올려 주시고 스케일을 적당히 넓혀 준 다음에 이 에어리어 라이트는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빛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로테이트를 돌려서 그 다음에 7번을 딱 눌러보면 지금 까맣잖아요. 이 빛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라이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익스포저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익스포저를 좀 이렇게 올려 보시면 5가 끝인데 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제가 10 입력했더니 적당히 빛나죠. 그러면 12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14 정도로 둘게요. 14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14로 뒀더니 이렇게 스페큘러도 에어리어 라이트 스페큘러가 지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트를 넣었으니까 렌더링까지 해볼게요. 일단 렌더링은요, 아놀드 탭에 오픈 아놀드 렌더뷰를 열어주신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키보드가 잘 보이게 두시고 재생 버튼을 딱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죠. 근데 이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스페큘러가 조금 쨍하게 나오는데, 이 스페큘러가 좀 쨍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스페큘러의 그 재질에 스페큘러 러프니스 값이 제가 원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서 키보드 아무거나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이 오른쪽 어트리뷰트 에디터 보면 재질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한 0. 지금 기본값이 0.2인데 0.4까지 올려보면 실시간 렌더링이 돼요. 근데 이게 렌더링이 될 때는 CPU를 100% 잡아먹기 때문에 렌더링을 계속 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렌더링을 하고 나서 완료가 됐으면 꼭 정지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그 렌더링이 완료가 되면 왼쪽 밑에 이렇게 시간이 떠요. 이 시간이 뜨면 100%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스페큘러가 적당하게 잘 퍼졌죠. 그래서 여기 뷰포트 해석 알트 클릭 들어가서 좀 뒤로 빠지고 보면, 네, 그래서 기본 형광물질이 없는 키보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위에 텍스처가 들어오면 더 이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형광물질까지 한번 얹어 볼게요. 그리고 정지 버튼, 여기 정지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여기 물음표나 여기 부분에 좀 잘린 게 보여가지고 여기는 위치를 조금만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볼게요. 얘들도 조금만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에미션 웨이트 똑같이 체크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파일 노드를 클릭, 그리고 나서 이미지 네임에 폴더 모양을 눌러서 키보드 에미스라고 있는데 얘를 오픈 눌러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딱 걸어보면 다 하얗게 나오죠. 하얗게 나오는데 이 에미션에 들어간 웨이트 맵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그 에미션 웨이트에 들어간 그 파일 로드를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재질을 선택해서 이게 웨이트에 들어간 이 오른쪽 끝이 체크박스가 아니라 인풋 아이콘으로 바뀌었어요. 이 인풋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 컬러 밸런스가 있어요. 컬러 밸런스 탭을 열면 알파이스 루미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다시 렌더링 걸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글씨 부분만 잘 인식이 됐죠. 지금 하얗잖아요. 하얗게 된 이유는 에미션의 컬러가 하얀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재질의 속성을 다시 보시면 하얗죠.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빨간색 바꾸면 빨간 배치로 바뀌죠. 빨간 배치로 바뀌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다, 알록달록하게, 그러면 얘를 에미션의 컬러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램프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램프 노드를 클릭하면 얘는 이렇게 여러가지의 컬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위에 샘플도 나오죠. 근데 키보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빛을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타입을 U램프로 바꾸시면 돼요. V가 아니라 U램프로 바꾼 다음에 제가 만약에 RGB 컬러를 넣어볼게요. 제일 왼쪽 컬러를 바꿀 때는 이 위에는 동그라미 클릭하면 밑에 속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컬러에서 레드, 그리고 새로 포인트를 추가하겠다, 그럼 빈 공간을 클릭, 그 다음에 셀렉트 컬러 클릭한 다음에 그린, 마우스를 밖으로 나오면 사라지고요. 마지막에 오른쪽 하얀색 포인트를 클릭해서 클릭한 다음에 블루, 만약 내가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럼 밑에 있는 X를 클릭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텍스처를 뭔가 잘못 넣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넣은 그 채널에 글씨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우클릭하고 브레이크 커넥션 하시면 깔끔하게 끊기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을 때는 브레이크 커넥션 하시거나 아니면 잘못 넣자마자 언더를 누르시거나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램프를 넣어서 RGB 컬러를 넣었으니까 렌더링을 딱 걸어보면 이렇게 RGB 컬러로 빛나는 게 보이죠. 제가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화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빛나게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럼 여기에 뒷판도 빛나게 하겠다 할 때는요, 렌더링 정지 버튼 누르고 얘만 볼게요. 아이솔레이트를 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UV가 좀 잘못 펴져서 이런 거니까, 일단은 저희는 아직 UV까지 배운 단계는 아니라서 네, 어차피 키보드가 가리고 있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빛을 넣어줄 페이스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페이스들을 다 클릭해서 루핑으로 잡거나 그냥 클릭으로 잡거나 한 다음에 얘들한테는 새로운 재질을 입힐게요. 우클릭해서 페이스만 잡고 우클릭해서 Assign New Material에 아놀드 쉐이더에 AI 스냅 스페이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미션 웨이트를 끝까지 올리고 컬러에다가 방금 램프를 넣었던 거랑 똑같이 체크박스 클릭해서 램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RGB 색깔로 바꿔주고 타입은 U램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RGB 컬러로 빛이 나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을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처 넣고 렌더링까지 한번 진행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렌더링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렌더링이 다 됐으면 꼭 정지를 누르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 수업 들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 완성 한번 지어보시고 글씨 부분에도 이렇게 빛이 나고 뒷판에도 빛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고요. 마야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해요.